이제 일가 펴보세요. 일가가 뭐냐면 5페이지다, 5페이지요. 5페이지. 일가 제목이 뭐죠? Why do human persons have two eyes? 이렇게 돼 있죠. 응? 몇 페이지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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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페이지. 자, 읽어요. 이거 영어로 이렇게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걸 어느 나라 애들이 하죠, 이제? 인도 친구들이 하고,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영어로 하는 게 좋은데요. 알겠죠?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영어가 더 편하대요, 한글보다. 그래서 왜 두 눈을 사람은 갖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사람은 눈이 두 개지? 왜 한 개가 아니지? 왜 세 개가 아니지? 왜 네 개가 아니지? 사람의 눈이 두 개인 이유를 아는 친구. 앞으로 대답을 잘하면 상을 줘야 되겠다. 자, 왜 사람은 눈이 두 개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왜 사람이 눈이 두 개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걸 풀어볼게요. 자, 넘어가자. 6페이지. 6페이지. 6개의 점이라는 동화책을 함께 볼게요. 6개의 점이라는 동화책을 볼게요. 6개의 점이라는 이 책을 볼게요. 루이 브라우의 이야기. 루이 브라우는 누굴까? 점자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자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브라우라고. 알겠죠? 네? 볼게요. 이게 점자를 만드는 거죠. 6개의 점으로 모든 알파벳 글자를 만들었어요. 루이 브라우가. 그 다음 보세요. 여기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냐면 인류가 구텐베르그가 뭐지? 인쇄술을 발견한 사람이죠. 빛을 진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는 루이 브라우에게 빚지고 있다. 헬렌 켈러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애가 태어났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빠가 뭐예요? 그 루이 브라우하고 함께 놀죠. 엄마가 함께 놀고, 그죠? 계속 있어요. 근데 루이 브라우 아버지가 뭐랬냐면, 그래서 말꼬비의 그 안장이라든지 말꼬비를 고치는 일을, 가죽 일을 했어요. 근데 루이 브라우가 여기서 함께 아빠의 작업실에서 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어리다고? 나는 얼른 자라서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빠한테 보여준다면 가죽은 부드럽고 손목은 날카로웠어요. 나도 아빠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예요? 아빠의 공구를 만지다가 날카로운 공구에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멀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 붕대를 감아줬어요. 나는 다시 하면 안 돼.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가리고 가려워지고 이러면서 뭐요? 점점 눈이 무슨 방으로 됐어요? 어두움의 방으로 됐어요. 점점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울부짖고 어떻게 보여요? 이제 빛이 안 들어오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희미하게 보이고 뭐예요? 다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는 그림들의 거리에 흥진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들을 수 있지?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요즘 개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어요. 지팡이를 짚고 뭐예요? 이제는 조금씩 걸어가죠.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는 쪽에 볼게요. 원래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할게요. 그래서 뭐 형은 내게 파란 부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그래서 파란 불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고, 짚으로 알파벳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가죽권을 만드는 못을 박아서 글자 모양을 만들어주었고, 도미노 블록에 찍힌 점들을 세면서 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루이 브라우에게는 뭐예요?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루이 브라우는 뭘 하고 싶었어요? 글자를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개송이요. 신부님은 배송이요.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여기 봐요.
아니요. 신부님이 그러는데 랭아학교에서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대요. 하지만 너는 이제 겨우 10살인데 루이 브라우이가 9살에 눈이 보였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소경이 아니라 뭐였죠? 9살 때 아버지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뭐가 됐다고? 눈을 잃어버린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에 맹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이 브라우이가 그 학교에 가겠다고 다 얘기를 해갖고 가족들이 그 프랑스에 있는 맹인 학교에 루이 브라우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학교는 비좁고 뭐예요? 성격이 차고 음식은 맛이 없었고 막 이런데 루이 브라우이 꿈은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글자를 읽고 싶은 거. 근데 글자를 안 가르쳐줘요. 이 파리 학교. 왜? 그때까지는 맹인들을 위한 뭐예요? 점자가 없었어요. 무슨 글자가 있었냐면 계속요. 음악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계속 보세요. 그런데 막 놀랐어요. 그냥 도서관에 갔는데 뭐예요? 이 블럭블럭 튀어나온 글자가 있는데 이걸 따라 읽으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것은 모든 글자가 안 돼. 이게 뭐냐면 이 글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군인들이 암으로 만들었어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뭐예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주는 암호를 군대에서 만들었는데 이 군대에서 만든 것을 맹인을 위한 글자로 만들었는데 이 글자는 뭐예요? 충분히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었고 둘째는 뭐예요? 이렇게 만든 책이 없었어요. 몇 권 없었어요. 왜요? 아까 예시 다 만들어져야 간단하게 만들어져야 뭐예요? 책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만들기를 결심했을까요? 이 점자 글자를 루이 브라우이가 만들기를 결정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기 시간이 좀 되니까. 그래서 야간 문자를 이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야간 문자가 뭐냐면 군인들이 쓰는 문자예요. 글자 수가 적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배우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루이 브라우이가 그래서 루이 브라우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글자를 만들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해 겨울 몇 살이 됐어요? 15살이 됐어요. 우리 민정이 몇 살이지? 15살이지. 루이 브라우이하고 나이 같이 이때 당시에 그래서 봐요. 루이 브라우이가 점자로 글자를 만들어서 끝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을 했어요. 그래서 점 6개로 알파벳 24글자를 만드는 일을 루이 브라우이가 우리 민정인들이 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린 나이로서 가장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이 루이 브라우이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을 찍으면서 이 그래서 그 글자를 그래서 이 글자가 뭐예요? 이제 전 세계의 맹인들을 위한 뭐예요? 보편적인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맹인들은 지금 루이 브라우이가 만든 점자 체계로 글을 배우고 한글도 뭐예요? 루이 브라우이의 점자 체계를 갖고 와서 뭐예요? 기역은 3개, 이어는 4개 이렇게 뭐예요? 기역부터 우리가 쓰는 모든 글자 체계를 루이 브라우이에서 한글로 뭐예요?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루이 브라우이는 뭐예요? 6개의 점으로 글자를 만든 친구예요. 다 들었죠? 그렇지, 멱살을 만든. 그런데 카메라 얘기에 왜 루이 브라우이 얘기하는지가 궁금하죠? 질문을 하 던질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질문. 자, 여기 6페이지야, 6페이지 보시면 루이 브라우는 왜 점자를 만들고 싶어 했죠? 글을 읽고 싶었어. 왜 글을 읽고 싶었을까요? 루이 브라우이는 잘 대답했어요. 루이 브라우이는 그 책을 읽고 싶었어요. 글자를 읽고 싶었어요. 왜 글자를 읽고 싶었죠? 네? 여러분은 왜 책을 읽고 싶어요? 목사님 반문할게. 여러분은 엄마 등뼈 밀려서 여기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카메라를 배우고 싶어요? 주원이는 왜 카메라를 배우고 싶어? 왜 사진을 찍고 싶지?
예? 여러분이 왜 카메라를 갖고 세상을 찍고 싶어요? 왜 글자를 배워서 책을 읽고 싶어 했을까, 루이 브라우가? 그거는 쉽게 설명해 줄게. 뭐 답이 어려운 것 같다.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양해요. 세상을 보는 방법이. 봐봐. 세상을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지? 여러분 미국을 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지? 여러분 어떻게 미국을 보지?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얘기해 줄게. 이순신 장군을 보는 방법은 뭐지? 어떻게 이순신 장군 볼 수 있지? 책을 읽으면 이순신 장군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명랑대첩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물어볼게. 루이 브라이유가 글자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세상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세상을 만나는 방법, 보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기 2번에 봐봐. 2번에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하지. 다양하겠지? 아까 책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또 뭐로 만날 수 있죠? 또 여러분은 음악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되지. 그럼 귀로 세상을 만나는 거겠죠. 그러면 요리사는 무엇으로 요리의 세상을 만나죠? 혓바닥으로 만나죠.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뭘 먹었는데 아빠 맛 되게 없어요. 아빠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혓바닥으로 그 음식의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은 게 있겠지? 주빈이는 뭐가 되고 싶어? 응? 너무 많아. 근데 너는 끝내는 몇 가지를 택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것은 그 하고 싶다는 것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의사로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되면 누굴 만나지? 아픈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에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뭐냐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네?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정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아직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세상을 만나는 방법을 아직 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봐봐. 카메라 옵스쿠라는 카메라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딱 열잖아? 열면 렌즈로 세상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요.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사진 작가는 뭘 찍었냐면 나중에 가르쳐 줄 텐데 그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찍었어요. 학교는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막 찍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세상을 만나는 렌즈였어요. 근데 그것을 신문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신문에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찍은 사진으로 뭘 봤을까? 세상을 봤겠죠. 그래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거 도대체 뭐야?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장에 가 있어? 이래갖고 미국 국회가 열렸어요. 그 사진 때문에.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 그 아이들이 일하는 세상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작가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 찍은 거예요. 학교는 안 가고 애들이 뭐요? 줄 서서 배급을 받고 공장에서 막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런 모습을 그 사진작가가
그 세상을 본 거예요. 사진으로. 근데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누구가 본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사진 작가가 본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뭘 만들었을까요? 교육법을 만들었어요. 아동학대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동들은 공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법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동들은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거는 그 사진 작가가 렌즈로 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카메라 옵스쿠라를 왜 배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미술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문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되는 것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란 얘기예요? 카메라 옵스쿠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자, 세 번째 질문 보자.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사람에게 두 눈을 주었을까? 네? 여러분 왜 두 눈을 주었을까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카메라로 사람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몇 가지 이유가 잘 봐. 카메라로 두 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유는 뭐지? 세상을 보라고 주셨겠지. 간단하지. 루이 브라우가 점자로 세상을 만나듯이 여러분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보라고 주신 거지. 그러면 질문. 여러분만 세상을 봐. 다른 것도 세상을 봐. 예를 들어서 새도 세상을 볼까 안 볼까? 보지. 그러면 호랑이도 세상을 볼까 안 볼까? 보지. 독수리는 보겠지. 다 보겠지. 그러면 독수리가 보는 것하고 여러분하고 보는 것하고 토끼가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지? 하늘을 나는 새가 보는 것하고 다 보는 게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영상을 봐요. 영상. 네,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초식 동물들은 눈의 각도가 몇 도가 될까? 카멜레온은 알아? 카멜레온은 각도가 몇 도가 될까? 360도야. 놀랍지 않니? 막 다 돌아가. 그리고 따로 돌아가. 얘가 일로 보고 있는데 얘는 일로 봐. 왜 그렇게 카멜레온은 360도로 돌아갈까? 먹이를 먹으려고. 잘 얘기했어. 또 뭐지? 초식 동물이고 그 다음에 순한 동물일수록 시야가 넓어. 왜? 안 잡혀 먹으려고. 토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몇 도냐면 우리는 약 75도, 78도, 75도가 돼. 우리 눈의 각도는. 우리 눈의 각도는 이렇게 봐. 78도에서 75도. 요걸 카메라로 말하면 잘 들어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준 렌즈라고 해. 포준 렌즈. 뭐라고? 포준 렌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카메라는 무슨 렌즈로 되어 있냐면 포준 렌즈로 되어 있어. 포준이 뭐지? 사람의 눈의 기준에 의해서 만든 렌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도? 75도에서 78도야. 좀 더 눈이 째진 애들은 몇 도로 볼까? 한 80도로 봐. 알겠죠? 눈이 좀 째진 애들이 있어. 그리고 동양인이 좀 더 넓게 보고 서양인이 좀 더 좁게 봐. 약간 각도 차이가 있어. 인종마다 사람마다 약간 보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75도에서 78도로 봐요. 알겠죠? 네. 그거 무슨 렌즈? 포준 렌즈라고. 포준 렌즈. 자, 초식 동물은 75도 이상의 각도로 봐. 그죠? 이걸 무슨 렌즈라고 그러냐면 감각 렌즈라고. 들어봤어? 감각 렌즈. 감각 렌즈는 뭐냐면 넓게 찍는 거예요. 넓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넓게. 그러니까 렌즈 중에서 무슨 렌즈가 있냐면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 감각 렌즈를 딱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바다가 요만큼 있는데 관광렌즈 찍으면 바다 전체가 뭐야?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각도가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이거 관광렌즈라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 똑딱이도 있잖아. 똑딱이도 5배 줌, 8배 줌 이런 거 있지. 이거 누르면 줌줌줌줌줌 가지. 어? 이건 무슨 렌즈라 그러지? 이거는 망원 렌즈라고. 망원 렌즈. 어떤 한 사물을 향하여 확대해서 그 사물을 집중해 보는 거지. 망원 렌즈인데 독수리는 망원 렌즈야. 독수리는 감각 렌즈가 아니야. 독수리는 멀리는 이렇게 많이 못 봐. 그래서 독수리는 옆에서 딱 때려도 몰라. 왜? 걔는 높이에서 먼 물고기나 밑에 있는 쥐나 이런 걸 사냥해야 되죠. 그럼 눈이 어떻게 되겠어? 멀리를 볼 수 있는 망원 렌즈식으로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건 뭐지? 독수리나 맹금류들은 대부분 뭐야? 망원 렌즈. 알겠죠? 그러면 카메라는 대부분 세 가지 렌즈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지? 포준 렌즈, 감각 렌즈, 망원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을 찍고 싶으면 무슨 렌즈를 넣어야 돼? 망원 렌즈를 가져야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눈에서 보이는 것을 찍고 싶으면 포준 렌즈를 갖는데, 보통 여러분 속에 카메라에 있는 것은 무슨 렌즈로 되어 있다고? 포준 렌즈로 되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뭐지? 여러분 넓은 산, 넓은 바다, 이걸 다 찍고 싶어. 그러면 뭐야? 무슨 렌즈를 써야 되지? 감각 렌즈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똑딱이나 이런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물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포준 렌즈에 걸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흐리는 아름다움을, 자, 잘 들어봐.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포준 렌즈의 눈을 주셨냐면, 빛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움은 포준 렌즈로만 잡혀. 이해됐지? 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식동물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넓다고 생각해봐. 장점이 뭘까? 장점이 컨닝할 수 있지. 컨닝할 수 있지. 옆에 있는 데는 이렇게 컨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망원 렌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망원 렌즈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 뭐지? 소모저 이런 거 봤어? 육변문불 사나 이런 거 모르지. 딱 누르면 삐삐삐삐삐 해서 막 보이는 거 있어. 망원 렌즈라고 생각해봐. 하나님 그렇게 눌러주지 않고, 여러분 다 뭐지? 포준 렌즈였어. 포준 렌즈는 왜 좋냐면, 첫째, 하나님 두 눈을 가져야 포준 렌즈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눈이 하나 갖게 되면 포준 렌즈가 안 돼. 세 눈을 가져도 포준 렌즈가 안 돼. 여러분 그 뭐지? 잠자리 알지? 잠자리. 잠자리는 수많은 렌즈로 돼 있어. 그러니까 사물이 어떻게 되겠어? 다 갈라 보여. 어? 근데 두 눈을 가져야만 정확하게 포준 렌즈가 돼. 인간은. 놀랍지 않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 3개이면 얼마나 좋을까? 눈 4개이면 얼마나 좋을까? 눈 4개면 약간 징그럽겠지. 그리고 여러분 보면, 동화책에 보면 외눈박이 거인 이런 거 봤어? 그럼 눈이 몇 개 있어요? 또 딱 한 개, 이렇게 한 개 또 있지. 걔는. 그지? 네? 그러면 걔는 뭐지? 잘 못 봐. 포준 렌즈로 볼 수 있으려면 눈이 몇 개 해야 된다? 2개 해야 돼. 포준 렌즈를 가져야만 빛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눈으로 포준 렌즈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라고 두 눈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포준 렌즈가, 자, 이 빛을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 이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들어봤어요? 가시광선. 어? 뭐라 그랬지? 가시광선. 카메라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잘 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뭐 찍지? 어? 엑스레이 찍지. 엑스레이 딱 찍으면 뭐가 나오지? 때가 나오지.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어? 엑스레이야, 엑스레이. 엑스레이로만 여러분 눈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를 본다, 시연이 형을 본다, 이런 뭐야? 해골만 보이겠지. 별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줬냐면, 가시광선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눈을 주신 거예요.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포준 렌즈로 주셨고, 가시광선을 담을 수 있는 뭐지? 눈으로 주신 게
두 눈을 주신 이유예요. 알겠죠? 왜 두 눈을 주셨다고? 쉽게 생각해요.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눈이 몇 개라고? 두 개. 알겠죠? 몰랐지? 왜 눈이 두 개인지 몰랐죠? 눈이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을 가졌으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름답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 스토리입니다.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와 함께 TV를 볼 때 내 반려동물이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었나요? 여러분이 보는 TV 속 영상을 똑같이 보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동물들이 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 개는 세상을 흑백으로밖에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개가 구별할 수 있는 색은 주로 노란색과 파란색인데 그 외에도 40종류의 회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의 시력은 0.3 미만으로 낮은 편이고 청각과 후각, 동체 시력이 높기 때문에 사냥감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까운 곳을 보는 건 힘들어서 적어도 눈에서 40cm는 떨어져야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해요. 고양이. 고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색을 선명하게 볼 필요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구별할 수 있는 색은 주로 회색, 녹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 정도인데요. 야행성인 특성을 갖는 고양이과 동물은 암흑 속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건 눈의 망막 뒤에 있는 타페텀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사판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덕분에 고양이의 눈은 달빛과 같은 약한 빛도 증폭시킬 수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작은 사냥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뱀. 뱀의 눈은 두꺼운 조직층으로 덮여 있어서 세상이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뱀은 사냥감을 감지할 때 사냥감의 움직임과 뱀의 머리에 있는 구멍, 피트라고 불리는 기관을 이용해 사냥감의 체온을 포착하죠. 마치 프레데터처럼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형 뱀과 만나게 된다면 뱀 앞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거나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진흙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으면 좋을 거예요. 소. 소의 눈은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가 보는 모든 게 확대되어 보여요. 많은 사람이 투우장에서 소가 흥분하는 게 투우사가 들고 있는 빨간색 망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소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빨간색도 전혀 보지 못해요. 실제로는 망토가 펄럭펄럭 휘날리는 움직임을 보고 흥분하고 있는 것뿐이죠. 파리. 파리의 눈은 수천 개의 눈이 모인 그물눈 구조를 띠고 있어요. 파리가 이 그물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마치 모자이크나 퍼즐처럼 보여요. 또 파리는 인간이 느끼는 1초를 6초 동안 길게 느끼기 때문에 파리의 눈엔 움직이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죠. 파리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제 이해가 되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는 파충류로 유명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특징이 있어요. 카멜레온은 양쪽 눈동자를 제각각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좌우 눈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 눈 모두 180도 방향과 90도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360도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카멜레온은 움직임은 느리지만 이런 특수한 눈을 가진 덕분에 쉽게 사냥감과의 거리를 파악해 긴 혀로 파리나 날렵한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와 매. 독수리와 매는
사람의 약 8배나 되는 C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 C세포는 빛을 수용하는 세포를 뜻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작은 다람쥐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매는 1km 떨어진 곳에서 비둘기를 찾을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망원경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새가 보는 세상과 가장 가까운 감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눈의 특징은 거의 모든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는데요. 독수리나 매는 쥐의 배설물에 반사된 자외선을 발견하고 쥐를 사냥하러 가기도 한다는 거죠. 잘 봤지? 다 보는 게 다르죠?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죠. 그럼 사람도 아름다움을 보는 방식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방식만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아름다움을 보네. 이 친구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네. 나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네. 라는 아름다움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각각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거 별로 안 아름다워. 그런데 아니야, 이건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아름다움을 다르게 보는데, 넌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네? 넌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네? 나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네? 라는 아름다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통감각이라고 해요. 어렵지? 응? 사진을 찍으면, 주은아 잘 들어봐. 사진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이 꽃을 찍어봐 이러면 다 다르게 찍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똑같은 꽃을 보는데 다 다르게 찍을 거예요. 근데 찍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보니까 아름답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몇 절을 보냐면 7페이지 볼게요. 이제 7페이지. 이제 바이블 어플리케이션 성경 볼게요. 성경에 창세기 1장 4절 있죠. 창세기 1장 4절 찾았어요? 7페이지에 창세기 1장 4절 찾았어요? 주원이가 읽어봐.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그랬죠?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쓸게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건 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두 눈을 주었죠. 뭘 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똑같이 너희들도 뭐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보라고 무슨 눈을 주셨다 그랬지? 두 눈을 주셨다.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조금 어렵지만 들어, 주원이는.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그러지. 복음이란 말을 하지.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 주빈이, 복음이 뭐야, 복음? 기쁜 소식이지. 근데 그 복자가 토부야. 사실은 창세기에 따른다면 아름다움을 보는 소식이야. 복음이라.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여. 안 경험해봤지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달리 아름답게 보여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여요. 알겠죠? 자, 일각 정리. 왜 눈을 줬다고? 왜 눈을 줬다고? 눈을 줬다고?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각도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두 눈의 각도다. 이걸 카메라에는 뭐라 그런다고? 포준 렌즈라고 한다. 여기까지 들었죠?